유동성이라든지 성장이 멈추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봐요. 지금 카카오는요? 네, 카카오 네이버도 포함되는 건가 이 얘기는? 네이버도 자,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좀 못 오르고 있지만 그 새로운 국민주가 있죠, 우리에게. 카카오. 네, 카카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지만 또 외국인은 또 지난달에 가장 많이 팔았더라고요. 추세를 만드는 건 저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추세를 만드는 건 외국인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꼭지를 만드는 것도 외국인은 아닙니다. 그럼 꼭지 누가 만들어요? 방향성을 만들어 놓고 이 방향으로 해서 가속도를 붙여놓으면 그 다음에 누군가 달라붙겠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방향성을 만들었던 외국인 누군가는 팔아야 누군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은 방향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꼭지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은 뭐 개인이나 기관이 하는 거라서 외국인이 팔아서 못 올라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외국인이 추세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뭐 개인들이 계속 사면서 주식을 올려놓고 있는 건데 결국은 유동성이라든지 성장이 멈추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봐요. 지금 카카오는요? 네. 카카오 네이버도 포함되는 건가 이 얘기는? 네이버도 뭐 같은 섹터 쪽이니 봐야 같은 되니까. 거니까 저는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는데 카카오가 지금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네. 카카오페이 지금 상장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지금 주가가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또 상장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카카오요?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간이 다가오면 많이 올랐다가 너무 비싸네? 차익 실현하면서 좀 떨어졌다. 내년도에 뭐 카카오티 상장한다는데? 그러면서 또 올라가고 그런 움직임이 계속 연출이 될 거예요. 성장을 하고 시총이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좀 벌어질 거라고. 자, 그럼 게임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게임주에는 뭐 NC소프트, 넷마블, 뭐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네.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난리가 났죠. 지금 원래 이제 NC소프트 게임이 1등, 2등을 계속 했었는데 네. 구글 순위, 매출 순위를 보면 네. 리니지 M, 뭐 리니지 2, 뭐 이런 것들이 1등, 2등을 했었는데 카카오 게임즈에서 오딘이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이거를 바꿔버렸어요, 판도를. 둘 다 이제 그러면서 영원한 NC의 천하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바뀔 수 있구나. 네, 오딘이라는 게임이 사실 리니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리니지를 몇 년 먹고 살았어요. 리니지 NC가. 1, 2로. 제가 그 리니지 1으로 페인을 시작했던. 린저씨시군요. 린저씨. 그래서 저 성족 출신입니다. 성 출신입니다. 성. 저는 안 해봤어요. 일진. 일진. 성 보유하고 그런. 아니 이제 성을 보유한 군주 밑에 이제 들어가. 공성전이라고 말했죠 그 당시에. 네네. 저는 그때 스타를 하고 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스타는 저희 리니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잠깐 쉴 때. 그 당시에 지금도 많이 있겠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리니지 때문에 게임방 정액권이 한참 붐을 일으켰잖아요. 왜냐면 다른 게임은 사실 그렇게 오래 할 일이 잘 없으니까. 10시간. 뭐 야간 정액, 맞아. 24시간 뭐 이런 것들. 그때가 참 재밌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게임은요. 네, 그래서 신작이 막 대거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장주 중에 게임이 제일 못 올랐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실적은 좋은데 비용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네. 인건비, 개발자들 막 비싸죠. 네, 올해 작년 이제 막 성과급 이런 것들 막 주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았고 새로운 게임 나오니까 또 마케팅 많이 해야 되잖아요. 홍보하면서. 맞아. 항상 네이버에 그 광고 배너 다 게임 회사 다 찾아오고 있어요. 그거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뭐 하루 종일 돌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잖아요. 개발비도 뭐 보너스 준 거 일회성일 거고. 그러면 앞으로 신작 게임이 나와서 이렇게 오딘처럼 막 대박이 터진다? 뭐 이익은 좋아질 거고. 마케팅 비용도 초반에 좀 바짝하고 계속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실적은 좋아질 건데 주가는 안 올랐단 말이에요. 주가는 안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계속 돌아가면서 오르니까 연초에 지금 뭐 아까 제가 BBIG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카오 네이버 인터넷 빼놓고는 올해 상반기에 다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정도만 상반기에
1, 2월 달에 반짝 확 올랐다가 지금 뭐 그저 그런 상태고 게임은 별로 좋지 않았었고 바이오는 아예 안 좋았었고 근데 최근에 또 다시 돌아가면서 바이오도 오르고 게임도 오르고 하고 있거든요. 돈을 잘 보면 결국 자기 턴은 돌아올 거다. 게임도 저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박자가 다 갖춰졌거든요. 실적도 좋고 네. 모멘텀, 그러니까 신작 게임 모멘텀도 있고 주가도 안 올랐고 3박자가 다 갖춰져서 게임도 저는 참 좋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조선해운 쪽은요? 이쪽에는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서울조선해양, HMM 같은 시가총액 큰 애들이 좀 있죠. 이쪽은 참 어려워요. 얼마 전에 포스코가 이제 후판 가격 올린다고. 네.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쪽이에요. 앞으로 좋다라고, 앞으로 이제 수주가 많이 일어나서 좋다라고는 하지만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쪽 조선 쪽은 워낙에 그 전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사실 실적이 모든 것을 이제 대변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애들 다 100점 맞고 있는데 얘들은 20점 맞을 20점, 뭐 20점이면 다음 시험 칠 때는 50점, 60점이 엄청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8, 90점짜리가 있는데 네. 내가 20점짜리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 같이 50점을 맞는데 애들이 20점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 뭐 50점이나 20점이나 20점에서 50점, 60점 갈 수도 있고 더 많이 올라가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다. 굳이 안 좋은 쪽을 네. 미리 내가 사서 고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다가 아니면 이제 하늘은요? 항공주. 항공주는 제가 연초부터 별로 대한항공이 막 급등할 때도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이버 카카오도 시대가 변하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뭐 1년 만에 물론 실적도 많이 좀 변화가 있었지만 2019년, 20년, 21년에 급등했었잖아요. 왜냐면 이 시대의 변화를 이제 주가가 좀 반영을 한 거고 항공도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인간의 욕구를 바꿔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행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거는 바꿔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효율성은 확실히 높여놓을 수 있습니다. 김 작가님이 지금 미국에 누군가와 인터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한 2, 3년 전에는 갔을 거예요. 갔겠죠. 네, 비행기를 타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화상으로. 줌으로 하시죠. 네. 가능해요. 그러면 비즈니스석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뭐 이렇게 통계 자료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기사에서 본 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비즈니스석은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되는데 비싸잖아요. 타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저는 항상 이코노미나 LCC만 타가지고. 근데 가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수요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저도 뭐 사실 이거는 오피셜은 아니지만 저희 쪽에 해외 사업 담당하는 친한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이제 코로나 풀리면 이제 출장 다시 가시고 뭐 그러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출장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저희처럼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놀러 가는 사람이나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지 한 달에 한두 번씩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줌으로 해보니까 되더라. 예를 들어서 실사나 이런 거는 타고 가겠죠. 거기 배가 있는지 뭐 땅이 있는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지 이거는 타고 가겠죠 분명히. 그런데 굳이 안 가고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변화에 좀 항공산업은 좀 취약할 수 있다. 네. 변화하지 다른 뭐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좀 좋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 둘 다 딱히 네. 좋아하진 않은. 네네. 그럼 이제 땅으로 가야 되는데 땅에 뭐가 있지? 땅에 그럼 호텔 레저 쪽. 아니 뭐 즐기는 걸로 가도 되잖아요. 네. 인생 즐겨야죠. 그렇죠. 네. 인생 즐기는 이제 레저. 네네. 호텔 레저. 호텔 레저는 사실 지금 뭐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좋아지겠죠. 뭐 외국인 관광객도 오고, 그렇죠. 뭐 강원랜드라든가 호텔 카지노도 신라, 가고. 파라다이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면세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복 심리, 보복 수요 네. 그런 건데 이제 보복 소비를
매달 보복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주머니 사정 때문에. 한 1년 동안 응축되어 있었던 게 한두 달은 이제 보복 소비로 확 쓸 수 있는데 1년 동안 응축되어 있었던 것이 1년 내내 쓰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이게 본격적으로 진짜 외국인 관광객이 확 들어오진 않는 한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서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호텔레저 뭐 보복 서비스 일시적이라면 백화점도 좀 마찬가지로 보시죠. 백화점이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네. 백화점이 좋아진 게 그런 명품이나 이런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뭐 샤넬 오픈런도 이제 끝났지 않겠습니까? 가격 올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도 거기 뭐 줄 서고 한다고 난리라고 하던데. 네. 줄 서는 게 또 대신 줄 서주고 돈을 받고 뭐 그러니까 대신 사주고 얼마 받고 뭐 되게 대단한 것 같아.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네. 근데 요즘에 이 세트는 진짜 와우, 뜨겁더라고요. 엔터, 네. 하이브, 뭐 JYP, YG, CJ, ENM, 스테레오 드래곤. 제가 진짜 작년에 크게 물린 종목이 엔터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잘못 투자한 게 2종목 정도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엔터 쪽에 이제 그때 하이브가 하이브 그 전에 이름 뭐였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빅히트. 아, 빅히트. 빅히트 상장할 때 네. 그래. 얘네들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 이후로 쭉 추락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니야. 네. 다시 올라올 거야.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손실을 안 날 정도로 딱 되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처분했는데. 저도 그때 시청자들한테 좀 뭐 본의 아니게 잘못된 길을 말씀드렸죠. 뭐 빅히트가 상장되면 비슷한 멀티플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맞아. 사실 그러진 않았었고 일단은 엔터 업종이 대표적인 코로나의 피해주였고 피해주였죠. 네, 공연을 못 하니까 뭐 아티스트들이 뭐 콘서트를 해야 그 당시에는 이제 콘서트를 해야 돈을 버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굿즈도 팔고 앨범 판매는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엔터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적응 변화에 굉장히 발빠르게 적응을 했다. 그런 업종으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메타버스 쪽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음반 판매. 그 전에는 수익 구조가 아티스트들이 뭐 도쿄 아레나 이런 데 가서 공연해서 티켓 수요, 티켓 판매, 그다음에 거기 뭐 굿즈 같은 거 팔아서 그런 거였는데 앨범 판매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팬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티켓을 안 사고 앨범을 사죠. 네. 앨범을 들으려고 사는 건 아니고 우리 지금 공연 못 하니까 힘든데 앨범이라도 사줘야지. 10장씩 사주고 100장씩 사주고 나눔하고 이러면서 앨범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좋은 팬이다. 네. 이거는 녹음하는 데 돈이 좀 들 뿐이지 이거를 찍어내는 데는 돈이 많이는 안 되잖아요. 많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이 찍어낼수록 이제 뭐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된다. 하반기에도 앨범이 잘 팔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변화를 하는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하면 멀티플 자체가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PER이 10배였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변화를 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됐으면 멀티플이 20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엔터 업종이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도 사실 이런 문화들은 쉽게 잘 안 바뀌잖아요. 이런 문화가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엔터 업종은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플랫폼 사업, 뭐 위버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앨범 판매 한 40-50% 정도는 외국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는 사실 미국에서 우리나라 BTS 팬들이, 아미들이 보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뭐 위버스나 이런 데 가서 만날 수 있는 거고, 굿즈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좀 사라지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멀티플의 확장을 아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 사업이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좀 뜨거웠던 거예요? 그 실적이죠. 뜨거웠던 건 실적이랑 혹시 SM 인수인가 뭐였죠? 그렇죠. 그 네이버랑 카카오였나요? 네. 일단은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실적이었고, 그다음에 SM이 대주주 지분 매각설이 있었죠. 맞아. 네이버, 카카오 그거는 이제 보도가 났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런 뭐 후속 보도는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맞아. 이런 것들이 주목받으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있겠어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 공룡 같은 거 하고 하면 옛날에는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만큼 내 돈이 많이 써야 되잖아. 네. 내 돈을 호텔에서 써야 되고 네. 비행기에서 써야 되고 네. 그리고 가서 딴 것도 쓰고 그리고 네. 거기 공룡 비행을 쓰는데 맞아요. 이제 이게 딴 거 다 아끼잖아. 그럼 그럼 이 돈들이 다 글로 들어가는 거죠. 네. 많이 쓸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오빠들 앨범 사주고. 옷도 사주고, 네. 지갑도 사고, 뭐 네. 이상한 굿즈 관련된 네. 것들. 메타버스 안에도 이제 구찌 매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들 수도 없고 하는 건데 거기서 들고 다니는 건데 원가도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아무래도 뜨거워질 수 있는 섹터일 것 같긴 한데, 건설 쪽은요? 대선과 뭐 아무래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쪽이잖아요, 이쪽은. 네. 근데 건설도 이제 한번 이제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나서 한번 주가가 올랐고 올랐죠. 올라갈 때 또 모멘텀이 이제 대우건설 매각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중기업에 이제 팔리긴 했는데 네. 근데 약간 그런 변수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건설 쪽이 대우건설이 판다라는 것은 이제 건설 업황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괜찮아지는구나. 그리고 한 3, 4년 동안 규제만 받고 있었어요, 건설은. 왜냐면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규제만 받고 있다가 그 규제가 이제 풀린다라고 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그게 또 이 건설도 사실 사이클이고 건물을 짓는데 4, 5년 걸리는데 주가는 이미 그걸 선반영 해버려가지고 네. 그걸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해먹었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뭐 재상승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자, 그럼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어쨌든 금리 인상 할 거라는 식으로 이제 발표했잖아요. 네. 그럼 요거 자체는 이제 그대로 벌어지면 네. 은행 쪽에는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근데 지금 은행주는 안 오르고 있고, 저는 은행주가 사실 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안 올라가도 올 연초에 시장금리가 올라갔었잖아요.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미국은 시장금리가 오르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뭐 우리가 대출할 때 고정금리로도 많이 하지만 변동금리를 많이 하거든요. 변동금리를 많이 하면 시장금리 올라가면 높게 받아요. 이익은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망할 것처럼 작년에 힘들었었는데 네. 그러면 은행들은 거기에 충당금을 쌓아요. 저 기업 망하면 내가 저거 내 거 넣어야 되니까 그거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충당금을 쌓아서 그거를 이제 비용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근데 기업이 안 망할 것 같아. 그럼 그게 다시 이익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여기다가 작년에는 우리 금감원에서 약간 규제를 했어요. 무슨 규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 너희들 지금 돈 빌려준 기업들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코로나 이런 위험 때문에 뭐 중소상인들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너희가 돈 번 거 지금 많이 벌었다고 배당 많이 하면 되겠어? 배당 좀 줄여 라고 하면서 배당 성향이 한 25% 정도 되던 기업을 한 20%로 줄여놨거든요. 그러면 그 규제가 이제 올해 6월까지였는데 그 규제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작년에 원래 25% 배당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20%뿐이 안 했으니까 올해는 배당 성향을 좀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 적어도 작년에 20%보다는 높게 하겠죠. 그러면 은행 배당률이 꽤 높아요. 높죠. 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배당 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안 올라요. 그래서 사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테크핀 기업들 이런 쪽이 이제 점유율을 많이 좀 깎아먹지 않을까. 이제 카카오뱅크가 곧 상장을 하는데 뭐 20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 넘버원, 넘버2의 시가총액을 합친 거 정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사실 그렇게 카카오뱅크를 시장에서 평가한다라는 거는 그들의 점유율을 많이 뺏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장기로 봤을 때는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좀 있고 금리를 뭐 미국에서는 뭐 한국은행은 올린다라고 하는데 그래 봐야 이제 한두 번 정도 올릴 거다. 그러면 이거 한두 번 올리는 게 얼마나 더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그런 충당금이 이제 환입이 돼서 이익이 좋아진다. 그러면 일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가 아니면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가 내년도에는 일회성이 사라지면 이익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올해보다? 이제 그런 걱정들이 좀 선반영되어 있어서 못 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배당이나 이런 거 보고 들어가셔도 굉장히 지금 저렴한 상황이다. 주가는 안 오르지만. 그리고 오류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은행주 치고는. 아니, 전 카카오뱅크가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네. 카카오뱅크 MA고 월간 이용자 수가 네. 1,400만이더라고요. 맞아요. KB국민의 스타뱅킹 앱이 한 800만? 근데 놀라운 거는 카카오뱅크가 설립 연도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 2017년. 네. 4년이잖아. 네. 원래는 4년 지나도 흑자를 못 낸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흑자를 전환하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날 그 상장될 때 만약에 따상까지 가면 네. 사실 은행 몇 개 합친 것보다 더 맞아요. 많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번에 강방채 회장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생산 요소가 우리가 기존에 세 개가 있잖아요. 토지, 이제 자본, 사람. 네. 근데 이제 2008년인가 뭐 그때부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땅이 생겼다고 하는데 전 그게 요즘 더 와닿는 게 사실 요즘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기업, 그다음 세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카카오뱅킹 같은 것들도 다 모바일 기반에서 이런 기업들이 예를 들면 최근에 야놀자, 네. 그다음에 마켓컬리 다 따지고 보면 다 모바일 기반인 거지. 배달의 민족. 네이버 카카오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이버도 모바일 많이 쓰지만 PC 검색 이쪽으로 그렇죠. 있고 카카오는 아예 모바일이죠. 그렇죠. 그런 차이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인터넷에서 이제 모바일로 좀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뭐 사업이나 이런 거 고민할 때도 야 진짜 이제는 기존의 그 생산 요소에서 이제 부자가 되려거나 뭘 하려면 기존의 강자가 너무 센 거지. 네. 근데 모바일 땅은 어쨌든 넓으니까 네. 우리가 할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그럼 이제 좀 식음료 쪽은요? 식음료 쪽에 뭐 동서, 오리온, 농심, 하이트실로, 롯데칠성이 있죠. 지금 날씨가 더워서 뭐 롯데칠성이나 이런 거는 네.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류 분야들이 있어서 지금 밖에 나와서 술도 못 먹게 하고 빨리 들어가라고 하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악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음료는 제품 가격이 지금 인상을 많이 했잖아요. 식음료의 핵심은 이제 제품 가격, 그러니까 국제공급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서 제품 가격이 인상하고 그 이후에 국제공급 가격이 안정됐을 때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 그거를 노리는 게 가장 투자 포인트다. 네. 왜냐하면 제품 가격은 한번 올리면 안 내리거든요. 네네. 근데 국제공급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요. 올해 상반기 보더라도 파테크하라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 뭐예요? 파가 파. 100%씩 오르고 막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근데 다시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국제공급 가격이 올라서 제품 가격이 올랐다. 그런데 국제공급 가격이 떨어져서 비용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익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네. 그럴 때를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제공급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이것도 뭐 내년도 실적 이런 것들은 국제공급이 계속 안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좀 좋게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사이클이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주류를 하는 쪽은 지금 당분간은 코로나 때문에 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 전략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앞에 걸 한번 요약만 좀 하고 넘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섹터가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자동차, 게임주, 조선해운, 건설주, 은행, 항공, 호텔, 레저, 엔터, 식음료, 이제 백화점, 편의점,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바이오, 의류 등이 있을 텐데 하반기에 좀 어디 쪽 좀 좋게 보세요? 되게 저는 이 많은 어려운데 섹터 중에서 일단은 저는 하반기도 좋다라고 보고요. 시장 자체를. 네, 시장 자체는 하반기도 네. 좋다. 그러니까 3분기에 좀 기간 조정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테이퍼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있을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좋다라고 보는데 앞서 뭐 이야기 드린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주가가 많이 안 오른 실적은 좋은데 실적은 좋고 안 오른 쪽, 하반기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쪽 이런 쪽들이 저는 주가는 실적은 좋은데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많이 못 오른 게 자동차, 2차전지, 이차전지. 게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실적이 뭐 더 좋아지는 뭐 그런 업체는 아까 뭐 엔터 이런 쪽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쪽 중심으로 저는 뭐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는 지금 그러니까 언제가 고점이 될진 모르겠지만 네. 계속 이런 성장성을 지금 철강, 화학, 조선이 기계가 해주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한번 내리막 사이클에서 무언가 쇼티지가 나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10년 뒤에도 철강, 화학 이게 성장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 하겠거든요. 지금 뭐 10년 뒤에 성장하고 있는 거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산업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배팅했을 때 가능성이 높은 게 어떤 거냐 그걸 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배팅했을 때 경기 민감주가 좋다? 경기 민감주는 말 그대로 이제 사이클을 타서 지금 상승 사이클이지만 다시 하락 사이클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장기로 뭔가 박아놓기에는 좀 저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물려도 장기로 가서 살아날 수 있는 게 전 성장주다라고 보면 하반기에도 성장주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동차랑 2차 전지랑 게임이랑 좀 엔터 쪽. 네네. 그러면 이제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라서 이제 다 발표를 할 텐데 네. 실적도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좀 좋을 건가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판매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부품 반도체가 부족했잖아요. 네. 반도체가 부족하면 만들 수 있는 대수가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한정되어 있는 대수 비싼 걸 만들겠죠. 비싼 차가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는 이제 모닝을 만들 것이냐, K9을 K8을 만들 것이냐, 회사에서 고민을 한다 그러면 K8을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팔면 마진이 더 많이 남았을 거고,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뭐, 어제 미국이 CPI를 발표했는데, 중고차 가격이 미국이 여전히 굉장히 급등하고 있거든요. 중고차 가격이 급등한다는 거는 달리 말해서 신차를 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요는 많은데. 그러면 수요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고, 반도체 문제는 조만간 해결이 되겠죠. 네. 뭐 대책을 세우고 지금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상반기에 차가 없어서 재고를 다 소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수요도 지금 뭐 아이오닉 몇만 대가 대기하고 있고 막 그런데 그 수요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줄어든 재고도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개 다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반기에도 더 좋아질 수 있고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성장 산업이니까, 네. 앞으로 계속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건 뭐 더 말할 필요도 너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지금은 뭐 좀 싸우고 있긴 한데 업체들이 싸우고 있긴 한데 결국은 우리나라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없이는 완성차들이 뭐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매출이 늘어날 거고 투자 많이 할 거고 실적이 좋아질 거고 성장할 겁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분사를 하니 SK이노베이션이 뭐 사업부를 분사를 하니 이런 것들은 잠깐의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뭐 실적 좋은 쪽들이 올라갈 거고 뭐 게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작들 계속 만들고 있고 실적 좋고 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그 라이프 사이클도 변해서 그렇죠. 집에 있는 시간 많아지면 게임도 또 요즘에 수요도 늘어나고. 집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네. 바깥이 메타버스 같아. 바깥에 뭐 요즘 잘 못 나가니까. 게임 상에서 정모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게임 상에서 정모하고. 네. 희한한 세상인데 사실 요즘에 또 뭐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네.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잖아요. 네. 저는 역대 최고치인 걸 보면서 약간 역대 최고치면 증시가 이제 그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크게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증시 많이 영향은 안 미친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알려진 소재라서 그 영향을 덜 받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학습 효과가 있었고, 일단 델타 변이 자체가 이제 전염력은 굉장히 강한데, 치사율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치사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국도 얼마 전에 봉쇄를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4주 연기했다가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봉쇄를 풀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전에는 사망자나 중증으로 이제 전환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백신을 맞고 네.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알파보다는 이제 치사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경제를 봉쇄해서 굶어주구나. 뭐 이렇게 해서 조금 확진자가 늘어나나. 뭐 봉쇄를 늘리는데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우리도 뭐 이제 다른 국가도 약간 비슷한 판단을 내릴 것 같아요. 결국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경제를 다시 봉쇄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바라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국내 증시에 잠시 심리적인 영향만 좀 끼쳤을 뿐이고 경제를 뭐 다시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뭐 않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큰 증시 상황에서는 큰 변수는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백신 업체들이 다 이제 변이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증시에 이제 더 이상 큰 악재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래서 근데 진짜 확실히 주변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나 봐요. 저는 진짜 역대 최고치를 찍는 거고. 네. 야, 이거 속도가 장난 아니다. 증시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다. 막 이제 전략 매도해야 되는 거. 근데 아무도 네. 김 작가님이 촬영하신 분이 나한테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네. 나 혼자 지금 오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약간 조심스럽긴 해요. 제가 뭐 방역 전문가라서 막 그런 얘기 했으면 네, 그럴 텐데. 그 증시 얘기 하는 사람을 여쭤본 네네. 거죠. 시장에서는 사실 한 번 왔었던 이제 공포기 때문에 좀 약간 학습 효과도 있었을 거고요. 제 친구도 의사가 한 분 계신데 네. 그 친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염력은 높아졌는데 치사율이 낮아서 이제 네. 뭐 해외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약간 감기처럼 약간 함께 좀 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분위기 느껴진다면서 그런 멘트를 해주더라고. 네.